자,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그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함수 파트는요. 자, 함수 파트는 일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자, 그리고 함수의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거든요. 자, 유리함수 한 파트, 무리함수 한 파트. 자, 이렇게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유리함수까지 끝낸 거고요. 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리함수처럼요. 유리함수를 공부하려면 먼저 유리식을 이해해야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리식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무리함수로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무리함수 단어는 수업이 오늘 이제 목요일 날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목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무리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토요일 날은 무리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리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처음에 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처음 들어가서 요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과정 처음 들어갔을 때 요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요. 자, 제곱근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요.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뭔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X라고 하면은요. 자,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이 X.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A의 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A의 제곱근. 자, 그러면 이때 이 X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전에 배웠던 거랑 여러분들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X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 플러스 루트 A도 있고요. 자, 마이너스 루트 A도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플러스 루트 A를 뭐라고 하냐면은 A의 양의 제곱근. 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를 A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요. 자, 한꺼번에 뭐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크면, 자, 제곱근이 여러분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0일 때는, 즉 A가 0일 때는 제곱근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요걸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제곱근의 성질을 보면요. 자, X를 제곱했을 때 A가 된다고 했죠? 자, 그때 X가 뭐라고 했습니까? 루트 A하고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제곱근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요. 이 루트 A, 즉, X를 제곱하면 다시 A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을 하면, 자, 다시 A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제곱근의 성질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 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제곱근의 성질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첫 번째, x가 a의 제곱근이라면 루트 a, 즉 x를 제곱하면 다시 a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 a가 돼야 된다.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요게 이제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울 게 3번, 4번인데, 중학교 때는 이거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건 아예 빼놓고요.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 루트 A 제곱이 있을 때요. 자,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A가 0보다 크면, 루트 속에 제곱된 수는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내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계산 결과는요, 이 루트 앞에 부호가 여러분들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속에 어떤 수나 식이 제곱이 됐을 때는요, 0보다, 나중에 계산 결과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A를 그냥 빼내면 되지만,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A라고 쓰면은 음수가 되잖아요. 즉,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자, 그래서 실감나게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 루트 속에, 자, 플러스 2가 제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양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 루트 속에 있는 제곱되는 수가 마이너스 2와 같은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산 결과는요, 자, 제곱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2의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2가 나와야 되는데 요 루트 속에 그 제곱된 수, 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이 계산 결과를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계산 결과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즉,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제곱근의 성질. 자, 요것도 제곱근의 성질이고요. 자, 요것도 제곱근의 성질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자, 여러분들 문제를 자,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죠? 제곱근의 성질은 요걸 제곱하면 A가 되고, 요걸 제곱해도 A가 된다. 자, 그리고 루트 속에 제곱되는 수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나오면 되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요 네 가지가 제곱근의 성질이다. 라는 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자, 루트 5의 제곱,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자, 루트 5의 제곱, 5는 여러분들 양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뭐가 돼야 돼요? 5가 되면 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고 했는데요. 마이너스 7은 여러분들 음수예요. 이렇게 음수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뭐를 만들어라?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계산 결과는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양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든 거예요.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3번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3 빼기 루트 10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면은 그냥 빼내면 되는데, 자, 얘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자, 3이 루트 밖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다시 루트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곱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루트 9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 9에서 루트 10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10이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3-루트 10은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냥 3-루트 10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음수기 때문에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양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이 되겠죠? 자, 순서를 바꿔 쓰면은요, 루트 10-3이 돼요. 자, 그러면 루트 10이, 자, 3, 루트 9보다는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되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숫자로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문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x가 y보다 더 큰 수였다고,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x-y의 제곱이 있고요. 자, 그리고 y-x의 제곱이 있을 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빼내볼게요. 자, 제곱이 되면은 루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죠. x가 y보다 크다면은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 수, 즉 양수예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는 그냥 빠져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y-x 하면은요, x가 더 커요.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다는 거니까 이건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일 때는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양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x가 y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런 관계, 자, 잘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문자로도 또, 자, 예를 들어줬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제곱근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제곱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자,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선생님이 초반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단원이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를 배우기 위한 기본 지식, 이 무리식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죠? 그런데 무리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제곱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무리식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무리식을 또 이해하려면 또 이 제곱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곱근의 계산을 보면은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자, 루트 ab.
그러니까 루트 밖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루트 A, 루트 B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은 루트 AB, 즉 A와 B를 곱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제곱근을 계산할 때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루트 A 제곱 B라고 했을 때요. 자, 루트 속에서 제곱이 되는 수는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떨 때? 양수일 때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트 B분의 루트 A는요, 루트 B분의 A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제곱근을 계산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썸법을 하는 겁니다.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로 한꺼번에 쓸 수 있고, 3번에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곱되는 수는 양수일 때는 그냥 빠져나오고요. 자, 그리고 분모에서도, 0보다 클 때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그 제곱근의 계산 그 원리를 토대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자, 이 식을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생각이 자, 물씬 날 겁니다, 아마. 자, 중학교 3학년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3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코사인 공식을 써서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걸 제곱하면 27이 되고요. 자, 그리고 2개 곱해서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자, 12 루트 6이 되고요. 자, 뒤에 걸 제곱하면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5 더하기, 자, 12 루트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그 식을 보면은요. 자, 얘는 2 루트 5입니다, 여러분들. 2 루트 5. 자, 그러면 이게 하나씩 분배 법칙으로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니까 10이 되고요. 자, 요렇게 곱하면 루트 1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을 곱해주면은 2 루트 10이 되고요. 자, 요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자, 10, 그 다음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하면은 10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요렇게, 10-10이 아니라 10에서 2를 빼면은, 자, 8이죠?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8이 들어가야 돼요. 자, 8-루트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자, 요 내용을 보면은, 자, 요렇게 둘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냥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자, 15분의, 자, 15분의 그냥 두 개 A하고 B를 그냥 그대로 곱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15분의 2, 4, 8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둘을 곱하게 되면은요, 루트 3분의 2 곱하기, 자, 7분의 6이 되는데, 자, 요거는 3으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루트, 자, 7분의 4가 되죠? 이렇게, 자, 7분의 4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얘들을, 자, 유리화로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루트 15분의 루트 8. 아직 유리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말고, 자, 따로따로 쓰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유리화해주면, 루트 8은 2루트 2고요. 얘를 유리화해주려면은 분모에다 루트 15, 분자에다 루트 15를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분의 2 루트 30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루트 7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얘는 2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7분의 2 루트 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저 3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건 한번 자, 해놔봤어요, 여러분들. 자, 계산하면서, 무리식의 계산, 옛날 추억, 그랬었지라는 거를 자,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자, 그런 무리식의 계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게 뭐냐면, 제곱근이 무엇이고, 자, 제곱근의 성질을 공부를 했고요. 자, 제곱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리식에 대한 내용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의 제목이 무리식과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를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 무리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고요. 자, 그럼 이제 무리식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무리식이라는 것은요, 즉, 루트 7x-5와 같이요. 자,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 자, 이렇게 x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요, 제곱이 돼서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 그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와 똑같은 식이 이렇게 7x-5가 있는데, 얘가 제곱이 되어 있다면요, 얘는 이 루트를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무리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 7x-5와 같이 근호하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표현이 될 수 없는, 즉 저렇게밖에 나타내서 루트를 사용해서 근호를 사용해서밖에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무리식의 값이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그 무리식을 계산을 할 때요, 그 유리식과 무리식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항상 실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수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이 근호 안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그 식이 항상 어때야 되냐면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0보다 작아버리면 뭐가 되죠?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뭐가 되버리니까 허수가 되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무리식이 실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요, 자, 근호 안의 식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자,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무리식, 루트 x-1 플러스, 자, 루트 8-2x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리식이, 자, 실수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루트 속, x-1이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작으면, 자, 무리식이, 그 허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 실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x-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8-2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2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로 나눠주면 구도와 방향 바뀌고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자, 수직선을 표현해보면, 자,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 범위가 어디예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그러니까 이 무리식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범위 안에서만, 자, 실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즉 이 범위를 벗어나면, 즉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면은 허수가 되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즉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리식을 계산을 할 때요,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분모의 유리화에다가, 자, 이제 고등과정에서 필요한, 자, 분모의 유리화까지,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분모의 유리화는, 자, 3개를 준비했는데요. 자, 그 중에 1번이나 2번은 여러분들이, 자, 중등과정에서 이미, 자,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3번은 아무래도 수준이 조금 높은, 자, 분모의 유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고등과정에서 다룰, 자, 그런 내용이에요. 분모의 유리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는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거, 자, 분모의 무리수가, 자,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분모의 그 무리수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했죠. 그런데 분모에도 곱하지만 분자에도 곱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없애주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 분모를 유리화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항이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나 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일 때는요,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해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끔, 만약에 루트 A 플러스 루트 B면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거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가 돼버리죠. A 마이너스 B가 돼서, 자, 분모에서 그 무리식을, 자, 없앨 수 있습니다. 대신 분자에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중학교 때는 우리가 무리수가 한 개 있을 때, 그 다음에 무리수가 2개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모를 유리화하는, 자, 그런 그 방법을 우리가 구사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등 과정에서 좀 한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유리화를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유리화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3루트 3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 이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를 제곱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제곱근은 원래 2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앞에 3이 써져 있습니다. 3이 써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제곱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제곱근은요, 세제곱이 돼야지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루트 3을요, 자,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면 A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루트 2를 B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B는요, 어떻게 하면 이 루트를 벗어날 수 있느냐? 제곱근은요, 제곱이 되면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루트 3은 어때요? 제곱이 되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 세제곱근은요,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느냐면, 세제곱근은 세제곱을 해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가 세제곱근이고 B가 세제곱근이죠? 얘들이 이 근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 근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제곱이 돼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 3에서 배웠던 그 공식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게 해주는 그런 식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게 바로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예요. 요거를 곱해주면은, 자, 요거를 곱해주면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돼서 이 세제곱근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분모를 우리가 유리화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치환을 해서요. 자, A가 뭐가 되느냐면, 자, A는 3루트 3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3루트 2의 세제곱이 되죠? 자, 세제곱이 되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3이 되고, 얘는 세제곱이 되면 벗어날 수 있으니까 2가 돼요. 그럼 3 빼기 2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분모는 해결이 됐으니까. 자, 분자는 A의 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3루트 3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9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 자, 3루트 3 곱하기 3루트 2예요. 자, 이럴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가 0보다 클 때는요, 루트 속에 있는 수들끼리, 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이 6이 되니까 3루트 6이 되고요. 자, 그리고 끝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3루트 2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1이었기 때문에 그냥 분자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자, 분모에 무리식이 하나 있을 때 유리화하는 방법. 자, 그리고 분모에 식이 2개 있을 때 유리화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자, 세제곱근으로 이루어진, 그런 무리식의 유리화하는 법,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모의 유리화는, 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등 과정의 분모의 유리화는 어때요? 조금 수준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 3에서 배웠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요,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자, 유리화를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내용이, 자,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무리식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식의 값. 무리수가 같을 조건을 배우기 전에, 자,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무리식의 값을 구하는, 자, 그런 문제, 자,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자, x가, 자, 루트 3-2일 때, 자, 이 식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즉, 무리식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나는 x 대신에 여기에다가 루트 3-2를 대입을 해서 계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요, 제곱도 해야 되고요, 세제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값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꼭 그렇게 직접 대입해서, 구할 필요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요, 직접 대입을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아마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루트 3만 남죠? 자, 선생님이 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양쪽을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자, 루트 3을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3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x는, 자, 4가 이항이 돼서 3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x제곱 플러스 4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요, 우선은 이 식을 간단하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x제곱 플러스 4x니까 어때요? 자,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요,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있죠? 자, 쟤를 x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4x가 돼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느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요, 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앞에 x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x가 돼요. 마이너스 x.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그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x를 대입하는 거를 참는 거예요. 자, 식을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 번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요 x에다가, 자, x에다가 어떻게 해주느냐면, 자, 루트 3-2를요, 인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3루트 3에다가요, 자, 3이 6이니까, 플러스 1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루트 3-5분의, 자,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자, 유리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3루트 3 플러스 5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자, 3, 4은 9에, 루트 벗어나니까, 3, 9, 27 빼기 25분의 3 루트 3 플러스 5가 되죠?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루트 3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의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막 싹 계산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요, 지금 선생님은 풀이 과정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거지, 실제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은요, 엄청 빨리 여러분들에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대입해서 이거를 계산하는 경우는 실수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생각보다 시간도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절대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마라. 이 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어떻게 해요? 식을 간단하게 해준 상태에서 마지막에 x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내용, 자, 무리수가 같을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가 같을 조건. 자, a, b, c, d가 유리수이고요.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자,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왼쪽 a는 유리수고요. 오른쪽 b 루트 m은, 자,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런데 이때 이 a와 b는 유리수죠. 무리수의 유리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리수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는데요. 0은 여러분들 뭡니까? 유리수예요, 유리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더니 유리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유리수와 무리수는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3 플러스 1t가 있을 때, 요거하고 여러분들 계산이 됩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계산이 안 돼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꺼번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얘하고 얘를 또 계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계산 결과가 0이 나왔어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계산했더니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무리수 부분은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 m이 무리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러면 m은 절대 0은 아닌 거죠. m이 0이 되면, 뭐가 되느냐면 유리수가 되버립니다. 자, 그리고 m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m이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죠. 이게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m은 분명히 0보다 큰 수일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b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루트 m이라는 무리수 앞에 곱해진 이 b가 0이면 이 무리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가 또 뭐라는 걸 할 수 있죠? 0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라는 유리수가 되는 자, 한 가지 방법은요, 뭐밖에 없느냐면 a도 0이고 b도 0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m이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는 마이너스 b 루트 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유리수고요. 왼쪽은 유리수고 오른쪽은 뭡니까? 이건 무리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을 수는 없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른쪽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유리수가 돼야 돼요. 유리수. 그런데 얘가 유리수가 되는 방법은요, 이 루트 루트 m이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m은 0보다 큰 그런 유리수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무리수가 확실해요. 그러면은 얘가 유리수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b가 뭐야 된다? 0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b가 0이면 a도 뭐가 돼요? 0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좀 비슷한 자,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 자, 그거하고 살짝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뭐 맥락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하고 정말 비슷하죠?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a 플러스 bk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 여러분들 생각나죠? K값에 관계없이 저 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K에 대한 함등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A하고 B가 꼭 0이어야 한다는 자, 그런 내용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개념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자, A 플러스 B 루트 M이 C 플러스 D 루트 M하고 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자, 얘들을요,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C 플러스, 자, B 빼기 D 루트 M이 그러면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미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이 성립하려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하고 C하고 같아야 되고, B하고 D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유리수하고 무리수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따로따로 돼요. 그러면 둘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은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와 B가 유리수고요, 루트 M과 루트 N이 만약에 무리수다. 그런데 루트 M 앞에 숫자 1밖에 없고요. 자, 루트 N 앞에 숫자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리수와 무리수는 계산이 안 되고, 유리수와 무리수는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루트 속에 있는 M과 N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자, 등식 2x 플러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2 루트 2는 0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x와 y의 값을 구해라. 자, 이쪽은 유리수고요, 이쪽은 무리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유리수와 무리수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각각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y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x와 y를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수가 서로
갖게 되는 자,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이중분호라는 말은요, 필선의 개념부충. 자, 이중분호라는 말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이중분호가 교과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여러분들이 정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이중분호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중분호라는 게 뭐냐면, 루트 속에 루트를 또 쓰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중분호라고 합니다. 자, 이중분호의 기본적인 자, 두 가지 성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일 때, 자, 루트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는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A가 B보다 크고요. 자, 그리고 A와 B가 모두 0보다 큰 이런 경우는요, 루트 A 플러스 B,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루트 속에 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중분호라는 이름을 갖게 된 자, 그런 식입니다. 자, A 플러스 B 더하기 2루트 AB는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요렇게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식은요,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이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루트 AB는 자,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있는 B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얘들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루트 A와 루트 B가 모두 0보다 큰 수니까 루트 속이 양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요 가운데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겠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그 A가 B보다 어떨 때 클 때입니다. 즉, 큰 수를 앞에 써야 된다는 거죠. 계산 결과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빼낼 때 이 앞에 있는 얘가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에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앞에다가 만약에, 자, 이렇게 루트 B를 먼저 썼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많은데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음수예요, 음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자, 붙여서 빼내야 되죠? 자, 그러면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니까,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돼서,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이었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 이중분호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그런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지만, 자, 공식을 쉽게 활용하는 방법을, 자,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요, 반드시 이중분호에서는요, 이 루트 앞에 2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2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요. 이 루트 밖에 있는 이 수는요, 이 두 수를 더한 값이고, 루트 속에 있는 수는 두 수를 곱한 그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5 더하기 2루트 6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2는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2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요. 이 6은 뭐냐면 A하고 B가 곱해진 거고요. 5는 뭡니까? 두 수가 더해진 거예요. 자, 곱해서 6이 나오는 수는 1, 6도 있고요. 자, 2 곱하기 3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2하고 6을 더하면 7이 되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2하고 3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5니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자,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구나 라고 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속에 있는 수는 두 수가 곱해진 수고, 밖에 있는 수는 두 수가 더해진 수니까, 그런 수들이 무엇일까를 루트 속에 있는 수로 예상을 해서 요 밖에 있는 수로 확인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이렇게 빼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습관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큰 수를 앞에 써야 되니까 항상 큰 수를 앞에 쓰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3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루트 앞에 2가 없어요. 2가 없으면 2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요, 24는요, 자, 4624에서 2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곱해서 6이 되는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가 더해서 7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큰 수를 앞에 쓰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1,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2,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둘을 더하면 7이 되지만 3하고 2를 더하면 어때요? 5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큰 수를 앞에 쓰고요, 작은 수를 뒤에 쓰라고 그랬죠? 자, 그럼 루트 6-1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양수여서 루트 6-1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